왜 재개발에서 항상 같은 사람들이 돈을 벌까요? 재개발 이야기 나오면 항상 이런 말 듣습니다. 이번엔 나도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죠? 재개발 때마다 항상 같은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재개발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구역 지정, 평당 가격, 프리미엄 이런 것들입니다. 유튜브 켜서 전문가 영상 찾아봅니다. 이 지역 전망이 어떤가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추진위는 어디까지 왔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아무도 못 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는가입니다. 재개발은 시작할 때 이미 승자가 정해져 있는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고 관심을 가지는 순간, 그리고 유튜브에서 추천받아서 알게 되는 순간, 또는 지인이 거기 괜찮대 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진짜로 돈 버는 사람들은 그 훨씬 전에 들어와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리고 아무도 안 볼 때, 심지어 주민들조차 이게 되겠어? 라고 의심할 때, 그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현장을 많이 가봅니다. 재개발 초기 단계의 설명회 같은 곳이죠. 거기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는 사람들 유형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네 주민들, 또 하나는 조용한 사람들이죠. 말없이 앉아서 듣기만 하는 사람들. 그게 초기 설명회 참석자들입니다. 질문도 안 하고 감탄사도 안 내고 그냥 듣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나중에 보면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언제 샀는지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말이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나중 단계에 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요. 질문도 많고 목소리도 크고요. 이거 확실해요? 리스크는 없어요? 진짜 오르는 거 맞아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있어요. 초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서 웃고 있습니다. 이게 재개발의 진짜 모습입니다. 정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결단력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신이 생긴 다음에 움직입니다. 뭔가 확실해 보일 때, 뭔가 안전해 보일 때, 그때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확실해 보이는 순간 이미 늦은 겁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할 때, 그때가 진짜 기회거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항상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정보가 있어서일까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정보는 이미 언론이나 신문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추진위 현황이라든지 조합 설립 일정, 건설사 입찰 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저는 여러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직접 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자랑을 하지 않아요. 나 여기 샀어. 이거 대박 날 거야. 이런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조용히 들어가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를 믿지 않습니다. 정보는 참고하되 결정은 본인이 합니다. 전문가 말 듣고 따라가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현장 가보고 본인이 직접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 설명회만을 맹신하지 않습니다. 설명회는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그걸 다 압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본인이 따로 계산해야 해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시간이 10년이 걸리면 어떡하지? 조합이 엎어지면? 이런 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결정이 빠르고 감정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정을 잘 못 내려요. 조금만 더 알아보고 조금 더 확실해지면 다른 사람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사이에 가격은 이미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기회는 사라지고 있고요. 반면에 항상 버는 사람들은 빠릅니다. 정보 확인하면 바로 결정합니다. 망설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감정이 없습니다. 기대도 크지 않고 두려움도 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입니다. 이 정도면 리스크가 감당이 가능해. 이 정도 시간이면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갑니다. 냉정하게. 제가 본 사람 중에 40대 중반 남성이 있었어요. 재개발 현장 설명회에 왔는데요. 30분을 듣고 나가더라고요. 질문도 안 하고요. 일주일 뒤에 확인해 보니 벌써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니 다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핵심만 확인했으니까요. 그럼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이미 계산 끝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계산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맞으면 바로 실행합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재개발 정보 보면서 얼마나 망설이시나요? 며칠, 몇 주, 몇 달?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확실해지면 들어가야지. 조합 설립되면 그때 가도 되지. 뉴스에 나오면 안전하겠지. 이런 말의 정체가 뭘까요? 안전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본인이 결정하기 싫은 겁니다. 본인이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조합 설립, 언론 보도, 전문가의 추천 등 이런 게 나오면 그때 움직이려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실패해도 변명이 되니까요. 다들 좋다고 했잖아. 그리고 뉴스에도 나왔잖아. 뭐 전문가들도 추천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투자는 원래 다 본인 책임인 거 아시죠? 다른 사람 말 듣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항상 늦습니다. 제가 실제로 많이 본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가 재개발 초기였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막 구성되고 이때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여긴 안 돼.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다 괜히 묶인다. 이러면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말들만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관심도 없어요. 설명이 가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조합이 설립되고 건설사 컨소시엄 이야기가 나오고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몰립니다. 거기 어때요?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프리미엄이 지금 얼마예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죠. 근데 그때는 이미 가격이 2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초기에는 5천만 원이었던 게 1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많이 올렸다. 이제 늦은 것 같아. 초반에 들어갈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웃긴 건 초반에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도 핑계가 있었거든요. 아직 불확실해. 리스크가 너무 커. 항상 그때 들어갈 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도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항상 불안하니까요. 그리고 항상 확실한 걸 원하니까요. 근데 확실해지는 순간 이미 기회는 끝나 있습니다. 돈을 벌 사람들은 그 순간 조용히 웃고 있어요. 본인들은 이미 3년 전에 들어와 있거든요. 불확실한 그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부동산 게임이 아닙니다. 결정의 게임입니다. 남들이 안 볼 때 들어갈 수 있는지, 설명이 부족할 때 감당할 수 있는지, 시간이 묶이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걸 못하면 아무리 좋은 구역도 남의 돈벌이가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건 결과입니다. 와, 여기 5년 만에 2배 올랐네. 여기 재개발 대박 났다. 이런 결과만 말이죠. 그런데 그 5년을 어떻게 버텼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5년 동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나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다가 팔았는지, 그건 안 보이죠. 진짜 게임은 거기에서 벌어집니다. 5년을 버틸 수 있는가, 또는 중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승부처입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건 본인의 멘탈입니다. 본인의 확신, 본인의 인내심이죠. 그게 전부를 결정합니다. 같은 구역에 들어가도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차이가 뭘까요? 정보요? 타이밍요? 전부 아닙니다. 버티는 힘입니다. 끝까지 가는 힘, 중간에 안 나가는 힘, 그게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버는 사람들은 정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기다림을 계산해 놓고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에 오를까를 계산합니다. 5년 뒤에 2배 오르면, 분양가가 이 정도면 이런 식으로 계산만 해요. 반면에 항상 버는 사람들은 이걸 먼저 계산합니다. 몇 년을 묶여도 괜찮은지, 중간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최악의 경우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 계산이 먼저입니다. 수익률 계산은 그 다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개발도 본인이 중간에 나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결정을 해놓습니다. 나는 10년을 기다릴 수 있어. 중간에 절대 안 판다. 최악의 경우도 버틸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정해놓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재개발 진행되면 이슈 정말로 많이 생깁니다. 잠깐 표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개발 단계를 보면 단계가 1단계에서 9단계까지 있죠. 이 많은 재개발 단계 중에 순탄하게 진행되는 단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에 문제 생기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 진행 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릴 때 더 싸게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서 팔 때, 가격이 떨어질 때 더 사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반응을 하는 거죠. 또 재건축은 어떨까요?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있지만 여기 단계 중에 안전한 단계는 단 한 단계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내재하고 있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전체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시작 단계부터 입주 단계까지 차례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도 전용 리스크가 있습니다. 재개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재개발의 리스크 중에는 정비구역 해제, 감정가의 문제, 이주 지연, 보상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재건축의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전진단 탈락, 용적률이 제한되고 분담금이 수억 원이 추가되고 대출 규제가 되면서 시공사 증액도 되는 거죠. 이런 불확실성을 버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재개발에서 돈 못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확신이 생긴 뒤에 들어옵니다. 확신이 생기면 가격도 같이 생깁니다. 이미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높은 가격에 들어갔으니까 더욱더 예민해집니다. 진행 늦어지면 불안하고 이슈가 생기면 공포에 떨어야 하죠. 옆 사람이 팔면 따라 팔고 싶어지고 결국 시간을 못 버텨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재개발은 독박이야. 재개발은 위험해. 이러면서 재개발은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문제는 재개발이 아니었어요. 본인의 결정과 타이밍이 문제였던 거죠. 너무 늦게 들어가서 너무 비싸게 샀고 버틸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같은 구역, 같은 시기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도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돈을 벌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차이는 단지 멘탈 차이였던 것입니다. 버티는 힘, 기다리는 힘. 이 영상을 보면서 불편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냐? 결국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거 아니냐? 돈 없으면 기회도 없다는 거냐? 그런데 이 불편함의 핵심은 이겁니다. 재개발이 공평하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항상 같은 사람들이 번다는 걸. 본인은 항상 타이밍이 놓친다는 걸 그냥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재개발과 재건축은 정보 싸움 같지만 사실은 사람 싸움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개발 기회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